한국에도 분더샵, 톰그레이하운드, 비커 같은 편집숍이 존재하지만 일본의 빔즈,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십스처럼 전국망을 가진 볼륨 편집숍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브랜드가 약해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요인들 때문입니다. 유통 구조는 백화점 중심의 소비 패턴을 만들고 소비 성향은 양극화된 구매 패턴을 보이며 수익 모델은 마진 구조의 차이를 가집니다. 또한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임대료 구조와 독특한 운영 문화, 즉 인력 운영 방식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백화점 중심입니다. 소비자는 명품이나 프리미엄 브랜드를 백화점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백화점이 트래픽과 신뢰를 독점하면서 중가 편집숍이 성장할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 일본은 편집숍 생태계가 7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도 전국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빔즈,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쉽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유통 구조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주요 채널은 백화점 중심이며 비커나 분더샵 같은 편집숍이 있지만 소비 동선은 백화점을 통해 단일 브랜드에 집중됩니다. 반면 일본은 전문 편집숍 네트워크가 주요 채널이며 빔즈,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쉽스를 통해 다채로운 선택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국 소비 성향의 가장 큰 특징은 명품 과소비와 저가 플랫폼 소비의 양극화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집중 소비로 인해 중가시장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커머스 플랫폼인 무신사, 쿠팡, 네이버 쇼핑은 저가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가 편집숍의 볼륨 확장 여지가 일본에 비해 매우 얇습니다. 소비 구조의 3단계로 보면 상단은 럭셔리 과소비로 인한 중가시장 공백이 있으며 중단은 중가 브랜드와 편집숍으로 성장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하단은 이커머스 및 패스트 패션이 가격 중심 소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에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편집숍은 PB 즉 자체 브랜드와 바잉을 병행하여 두터운 마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에로우즈는 PB 비중이 약 57%에 달하고 빔즈는 기본 카테고리 대부분을 PB로 내재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편집숍은 큐레이션 중심으로 운영되며 PB 비중이 낮아 대규모 임대료와 인건비를 방어하기 어려웠습니다. PB 비중이 수익성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본 셀렉트숍은 PB 비중 40%에서 60%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며 전국망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한국 편집숍은 PB 비중이 10%에서 20% 수준으로 수입 브랜드에 의존하며 플래그십 위주의 제한적 운영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임대료 또한 구조적 불리함을 야기합니다. 명동, 강남 등 서울 핵심 상권의 프라임 렌트는 일본보다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전국망 다점포 운영은 한국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입니다. 결국 소수 플래그십이나 백화점 쇼핑숍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제약이 따릅니다. 인력과 오퍼레이션 문화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편집숍은 점원이 단순 판매를 넘어 점포별 현지화 바잉, 스타일 코치 역할, 콘텐츠 제작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커머스 중심 환경에서 온라인 효율화가 우선시되어 오프라인 점원의 큐레이션 역량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한국형 경로 이존성 때문입니다. 한국 편집숍은 초기 진화 경로에서 분더샵, 텐꼬르소꼬모 같은 럭셔리 컨셉 스토어나 비커와 같은 대기업 인큐베이팅형 모델을 밟았습니다. 이는 일본식 대중형 전국망 모델보다는 문화적 허브형 모델에 가까운 진화 경로를 보여줍니다. 이제 비커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편집숍 중 유일하게 볼륨화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커는 2012년 런칭하여 현재 총 43개의 매장을 전국에 운영 중입니다. 청담, 한남, 성수에 3개의 플래그십 매장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 40개는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에 입점해 있습니다. 비커의 매출 성장을 보면 2020년 매출은 약 1,000억 원 안팎을 달성했으며 코로나 시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최근에도 매년 두 자릿수 신장을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커의 강점은 브랜드 바잉 역량입니다. 연간 250개 브랜드를 바잉하는데 이 중 150개는 수입 브랜드입니다. 또한 매 시즌 5개에서 10개의 신규 브랜드를 소개하며 트렌드를 선도하는 편집숍으로서의 포지션을 확고히 했습니다. 비커의 수익 구조는 한국 편집숍 중 가장 진일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즉 PB 매출 비중이 약
22%이며 온라인 매출 비중은 SSF샵을 통해 약 28%를 차지합니다. 수입 브랜드 매출 비중은 50%입니다. 삼성물산의 장기 투자는 비커 성공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10년 이상 장기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팝업 스토어를 통한 실험적 운영, 글로벌 협업을 통한 해외 브랜드 연결, 그리고 르셉템버, 아모멘토 등 신진 브랜드 육성에도 적극적입니다. 비커 사례를 통해 살펴본 성장 가능성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럭셔리 과소비에 따른 중가, 공백은 양극화된 소비 구조가 만든 기회이며 온라인 기반 소비자의 큐레이션 경험은 새로운 쇼핑 경험에 대한 니즈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과 리셀 시장의 성장세는 가치 소비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국형 대안 모델을 모색할 때입니다. 일본식 전국망 모델은 한국의 높은 임대료 구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PB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온라인과 서비스를 결합하는 한국형 해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한국형 편집숍의 성공을 위한 성장 전략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PB 비중 확보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소 목표 40%, 이상적 목표 60%의 PB 비중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단계는 백화점 쇼핑숍 확장입니다. 백화점의 고정 트래픽을 흡수하여 기존 고객층을 활용하고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백화점의 신뢰도를 활용하여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3단계는 핵심 상권 플래그십 운영입니다. 1호점을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2호점에서 3호점까지 지역별 거점을 형성하며 최종적으로 4호점에서 5호점까지 브랜드 경험 허브를 구축해야 합니다. 4단계는 OMO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강화입니다. 온라인 발견, 오프라인 경험, 배송과 픽업을 통한 구매 전환이라는 순환을 통해 전국 단위 판매를 커버해야 합니다. 5단계는 서비스 확장입니다. 리셀 서비스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연계하고 케어 서비스는 의류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며 렌탈 서비스는 구독 기반 모델을 도입하여 LTV 확대와 충성도 강화를 위한 서비스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 실행을 위한 핵심 성과 지표 즉 KPI를 설정해야 합니다. PB 매출 비중 50% 이상, 풀프라이스 판매율 70% 이상, 재고 회전율 연 4회에서 6회, 그리고 점원당 매출월 7천만원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고객 관련 KPI로는 멤버십 재방문율 40%를 달성하여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O2O 전환율 15%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트렌드와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리셀, 커뮤니티, 지속 가능성, 서브스크립션, 개인화가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결국 한국 편집숍도 단순히 옷 파는 공간에서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현재의 큐레이션 공간을 넘어 미래의 서비스 허브로 진화하여 종합 패션 솔루션을 제공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한국의 볼륨 편집숍이 없는 것은 백화점 중심 구조, 양극화된 소비, 높은 임대료, 낮은 PB 비중과 같은 시장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PB 확대, OMO 전략, 그리고 서비스 결합을 통해 새로운 한국형 편집숍 모델은 충분히 성장 가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중가 시장의 공백을 메우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는 PB 비중 50% 이상 확보, 백화점과 플래그십 병행 운영, 온-오프라인 완전 통합, 서비스 다각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 확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볼륨 편집숍이 없는 것은 시장 구조적 한계 때문이지만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 한계를 인식하고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여 한국형 편집숍은 충분히 성장 가능합니다.